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고 할 때 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은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긍정적으로 확언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목표를 세세하게 시각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거나 오더라도 엄청난 저항과 힘겨운 싸움 끝에 찾아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당신에게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우주의 법칙이 나에게만은 다르게 작용하는 걸까? 이 좌절감의 근원에는 우리가 현실 창조에 대해 배워온 가장 큰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노력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깊이 내면화한 나머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애쓰고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노력이 만들어내는 저항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원리는 바로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에너지장에 저항이 적을수록 현실이 더 빠르게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항이란 의심, 두려움, 과도한 생각,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와 뒤섞인 간절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현실 창조는 힘겨운 분투의 과정이 아니라 진동의 정렬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양자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명시적 질서 이면에 모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 즉 내재된 질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거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노력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상태, 즉 당신의 존재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진동적 정렬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면의 단순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성가 네빌 고다드는 이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라는 깨끗하고 의심 없는 내면의 확신이자 온몸으로 체화된 알미입니다. 이 명확하고 일관된 내면의 상태가 바로 양자장이 반사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순하고 명료할 때 당신이 보내는 신호는 강력하고 왜곡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의심, 조바심,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혼란스럽고 정전기로 가득 찬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장은 이 불분명한 신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현실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힘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원하는 현실과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저항을 줄이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알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이라는 행위가 파동 상태의 가능성을 입자 상태의 현실로 붕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 창조의 핵심 열쇠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찰과 감시를 혼동합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내면으로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 느낌에 집중하고 그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 현실의 일부라는 조용하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내면의 관찰은 양자장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감시는 외부를 향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증거를 찾고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하려는 조급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문 앞에 서서 배송기사를 계속 확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문한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불신을 우주에 방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파수를 증폭시키고 바로 그 상태를 현실로 고정시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9.5%의 현실을 창조하며 감정적 기억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시의 기저에 깔린 초조함과 의심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부재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암 속에서 관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지 않았다는 불안 속에서 감시자가 될 것인가? 당신의 초점이 머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갇혀있는 노력의 덫이라는 순환 고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의식적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노력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레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기반한 노력은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심장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뇌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사랑, 평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는 일관성 있는 상태, 즉 동기화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심장노의 일관성 상태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당신의 의도를 증폭시키고 양자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두려움, 좌절, 조바심과 같은 저항적 감정은 비일관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이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신이 보내는 신호는 왜곡되고 약해져 우주가 명확하게 수신할 수 없습니다. 노력의 덫은 당신을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더 세게 미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멈추고 내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심 없이 알 때 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순함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고 노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은 풍요로운 존재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진동을 발산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선행될 때 외부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재배열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노력의 덫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명료함과 영감에서 비롯되었는가?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은 조급하고 강박적이며 결과를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띱니다. 반면 명료함에서 비롯된 행동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우며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당신이 노력의 덫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비난하지 말고 그저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그 안정된 상태에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세요. 이것이 바로 저항 없이 흐름을 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힘은 행동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당신의 존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한 신경 경로를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당신의 몸은 과거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에 에너지를 주어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의심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아, 오래된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것은 과거의 프로그램일 뿐 지금의 진실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당신의 초점을 다시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되돌리세요. 이 과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흔들리더라도 수십 번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꾸준한 복귀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진실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 결과의 느낌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와 언제는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양자장의 몫입니다. 당신이 방법을 통제하려고 할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당신의 제한된 인식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단순함은 이 과정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가져다줄 우주의 지혜에 항복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당신의 진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꿈꾸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강한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의심,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로 인한 저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현실 또한 투쟁과 결핍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깨끗하고
순수한 알매 상태에 머물 때 당신은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를 양자장에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일은 현실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서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노력의 덫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에서 행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 안에서 살아가세요. 단순함과 감정적 일관성을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보세요. 그 단순한 전환이 당신의 현실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